리스크 없이 수혜만 받아갈 수 있는 이 역시나 엄청난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도 대박주를 찾아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선전포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 그리고 견제책 자세한 견제 내용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하락폭 분명히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악재가 반영되고 악재가 해소되는 기간에 결국은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 동안에 새로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한, 이번에 관세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가 되겠죠. 이런 수혜주가 분명히 대장주로 새롭게 좀 떠오를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박주는 바로 이 광물, 핵심 광물에 대한 대박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광물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서브 타이틀로는 2차 전지를 쓸어 담아라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후반에 제가 준비한 대박주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1월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그리고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제가 영상에서 수익 실현 내지는 영상에서 축하드린다, 여러분들 이미 목적지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이다 보니까 요걸 따라 사세요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추천주를 준다고 대장주를 준다고 난리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86,700원대에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127,000원 1차 목표가를 요 12만원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3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월 9일에 여러분들한테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좋은 흐름은 나오고 있어요. 38,000원 요 부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목표가인 5만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요 5만원 1월 17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30% 가까운 상승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진엔텍 여전히 지금 원전 굉장히 또 좋은 섹터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입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격대까지만 도달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월 18일에 우진엔텍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2만원대 라인에서 2만원 부근의 매물대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4,100원 20% 가까운 상승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한미반도체를 1월 7일 방송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1월 7일에 잡으신 분들 또한 2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삼화전기 1월 9일에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2,500원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45,000원 30% 가까운 35%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렇게 1월달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정말 다행히도 말씀드린 그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한 종목은 없고요. 혹여나 이제 매매하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공부방 들어오셔서 영상에서 다뤄드린 기업들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나가는지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외에 실시간으로 이슈되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 영상 중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여하시는 방법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2차전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제가 오늘 2차전지와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자, 관세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발효를 했다. 10% 관세를 발효를 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까지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연관된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통해서 북미 우회에서 수출을 들어오는 바로 붙어 있잖아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 제품이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의도한 관세대로 안 되니까 인접한 국가들한테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중국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고 너네 협조 안 하면 중국처럼 관세 때릴 거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접 국가가 관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다에 대한 포인트가 명확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협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협조하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맞서려고 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중국 정부에서 공개한 미국 상무부입니다. 상무부에서 공개한 미국 수출 제재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자세하게 보면요. 정확하게 어떠한 품목들을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해서 왔는데 자, 미국에서 출발한 특정 수입 상품에 대한 쭉쭉쭉 가서 관세위원회 발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거는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미국은 보편 관세인데 전부 다 관세를 매기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광물 내지는 특정 상품 여기에만 매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들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1번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두 번째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 10%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석탄과 화천연가스에 15% 관세 부과. 자, 이것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 재고가 거의 최저치입니다. 물론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최저치를 달성을 하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핵심 에너지 쪽에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핵심 광물 몇 가지 히토리도 있을 거고요. 리튬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수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에너지 광물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압박을 하겠다 이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을 때 액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천연가스관, 가스프롬의 가스관 잠가버리면서 유럽이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이런 걸 중국도 지금 의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중동 쪽에 좀 에너지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향후 미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장량에 따라서 가격 관련된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좀 얘기를 했었던 석유를 채굴을 하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테슬라를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 광물이 아니라 제가 오늘 2차 전지를 들고 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테슬라를 저격을 하면서 중국 쪽에 테슬라 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2차 전지 쪽에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테슬라의 중국발 판매가 줄어들었다. 이꼴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 지금 전기차 판매 1위는 테슬라고 2위는 현대차긴 합니다만 원유차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게 됐을 때는 중국의 비아디가 탑재된 배터리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비아디가 배터리가 탑재된 요 전기차에 대한 수혜도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제재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반사 수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반사 수혜를 통한 또 다른 중국 쪽의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2차 전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거든요. 다만 좀 자잘자잘한 내용들이라서 전부 다 다뤄드리지는 않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공부방에다가 올려드렸고요. 요 원본 파일도 번역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셔서 보십시오. 영상도 보시는데 뭐 글 몇 글자 있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가지고 앞으로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도 받아가시고 주변에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 뭐 중국이 이번에 관세 뭐 전쟁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 뭐 직장 다니면서 많이들 들으실 텐데 들으면서
봐라. 이번에 중국이 미국을 공격을 한다. 에너지 쪽으로. 그리고 그 에너지, 중국은 사실상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친중이라는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쟁이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노골적으로 저격을 했다. 테슬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너 테슬라 들고 있니?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하면 또 유식해 보이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뒤에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쪽에 이 에너지 공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자, 리튬 추출 음극재 가공 기술 수출 통제입니다. 그래서 리튬도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음극재 관련된 이 기술도 제재를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을 중국산 배터리 쪽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네 전기차 우리가 협조 안 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냐면 엔비디아가 GPU를 지금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수출 통제를 뭐 예를 들어서 대만과 만약에 미국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엔비디아 우리 협조 못해. 미국 쪽에 안 팔 거야.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걸 제재를 해야 미국 쪽에도 타격이 있을 거니까. 자, 요런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친한 기업 국가들 유럽 브릭스 워낙에 말을 안 듣죠. 중국 쪽 지금 덤핑 물량들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데 요거 제재 부과할 거다, 관세 부과할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자,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주변 관세 부과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분명히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히토류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히토류가 배터리 생산하는 핵심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해 줄 테니까 돈 말고 히토류로 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히토류가 사실 생산하는데 뭐 매장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히토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사실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에서 유독가스 발생하는 거는 사실 너네 어차피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많이 캐서 우리한테 줘. 서로 좀 윈윈을 하자. 역시나 사업가 기질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물을 미국도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겠는 게, 중국이 광물 관련해서 제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래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차선책을 찾고 있어요. 히토류 차선책 찾고 있죠. 뭐 인도네시아 니켈 같은 거 차선책 찾고 있죠. 자,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차선책을 안 찾겠습니까? K배터리가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광물이다라고 하면 니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리, 히토류, 니켈, 리튬 수요가 2030년까지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리튬 수요는 우상향이 아니라 소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겠고, 특히나 이 히토류와 니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이 좀 꽤나 가파를 것으로 보여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를 더 잘 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전선, AI 사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광물이고, 히토류 니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때문에라도 반드시 좀 필요한 광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니켈, 우리나라 하이니켈 배터리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실제로 2차 전지 흐름도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에 뭐 했습니까?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가 사실 전기차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선박이라든지 향후에는 뭐 이런 헬리콥터, UAM이죠. 날아다니는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이 높은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는 어차피 그냥 박리담회니까 팔아놓고 깔아놓고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LFP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을 다 깔아놓고 많이 판 다음에 여기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 생각이에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미 많이 팔아놨으니까 사실 관세 상관없어요. 소프트웨어만 팔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미 팔아놨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향후 먹거리는 뭐겠습니까? 2차 전지, 로봇, 앞으로 자율주행하는 뭐 사이버 택시, 요게 될 텐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용량이 커야 되고요, 출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튬은 안 돼요. 물론 하이니켈 배터리에도 리튬 들어갑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 뿐이에요. 어쨌든 니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니켈은 워낙에 너도 나도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사실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2023년 이제 11월에 요 데드크로스를 지나면서 재고량이 이제 채굴하는 양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요 부분에 역전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 그리고 전망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요 니켈 가격이 요때부터 2025년 2분기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1분기 때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자, 1분기 때 워낙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 때 관세 쇼크가 나왔네. 그러면서 상승하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네. 그러면 요 구간이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언제? 1분기, 2025년 1분기에 2차 전지 그리고 특히나 니켈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결국 2차 전지 사업은요, 금리가 내려가야 흥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도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성장이 침체되고 있어요. 성장이 다시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에 돈이 풀려야 됩니다. 은행에서 금리를 안 쳐주면, 낮게 금리를 주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안 넣고 시장에다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다가 돈이 풀리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저평가된 기업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 금리 전쟁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많이 내릴 계획이에요. 제가 뭐 강조를 드립니다만 국채 때문도 있고요. 내지는 스테이킹 코인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영상 또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어차피 버티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국은 3년 동안 금리 완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계속해서 좀 풀어놨던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을 괜찮게 생각하는 나라들,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 쪽에 계속해서 투입을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관세를 때린 거거든요. 이제는 중국의 숨통이 사실상 꼴깍꼴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론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중국 간의 관세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줄어들고 나서 그때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하기로 했던 기존이 있으니까 요거 시작되게 될 때, 그리고 니켈 가격이 역전될 때, 요런 시기 때 2차 전지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텐데 그 시기가 언제다? 2025년 2분기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월 달이고요. 1분기 정도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괜찮은 호재거리가 또 두 가지나 나왔고 2월, 3월 요 두 달 안에 우리가 지금 저평가된 2차 전지를 좀 잡아가야 되는 좀 적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괜찮은 사업도 많고 유망한 기업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 대비 상승폭이 높은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려야 되니까 사실 전 지금 2차 전지 상승폭 현재 주가로만 봐도 반도체 많이 상승해서 사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업사이드는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전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의 대박주 2차 전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투자 자산 운용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정보들이 뭐 그냥 찌라시성 정보들도 뭐 드리긴 합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금융투자협회에 소속된 자문 인력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인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운영하면서 뭐 개인정보 유출시키고 이런 사건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그리고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자, 방송에 잠깐 좀 드리면요. 11,482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방에서 뭐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종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들, 뭐 시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기업들 이렇게 브리핑을 계속해서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방 저방 좀 들어가면서 뭐 사실 굉장히 또 정보의 바다잖아요. 정보의 바다인 만큼 사실 포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질구레한 거 말고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당일에 좀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는 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황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렇게 급등 예상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 요것만 좀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시황 관련된 리포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요 리포트들도 제가 매일은 아니고요. 이제 가끔 또 돌발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미리 들어오신 분들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중장기 그리고 리포트 받아가시고 박프로가 영상 그리고 방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까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구독했습니다. 뭐 구독을 했다라는 확인만 저한테 시켜주시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8-5284 번호가 좀 특이한데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면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해 드리고 뭐 따로 저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 뭐 요런 사건 사고 너무 많은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번호 개설을 해 놨고요. 미국 주식 하고 싶으신 분들도 들어오셔도 되고요. 내지는 그냥 국내 주식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서 도움들 받아가시면 되겠고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왔다 라고 하면 무료 맞고요. 어쨌든 무료로 제가 언제까지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또 다음 방을 좀 개설을 할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방을 좀 유료 전환을 할까 그거는 제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지금 영상 보셨으면 1668-5284번으로 구독 남겨주시면 무료로 주식 공부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급등 예상 종목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린 종목들 함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참여하셨죠?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지난번에 이제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고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요 10만 원대 말씀을 드려서 요 저항대까지만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 가져온 이유는 오늘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니켈 관련된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 여기 양극재 들어가는 니켈 함량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실제로 니켈 출하량이 1위입니다. 물론 2023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2024년 1위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생산할수록 적자기 때문에 니켈은 2024년에는 그랬잖아요. 자, 2023년에 니켈을 1위로 출하를 할 만큼 생산량이 뛰어나고 그리고 니켈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그리고 2차전지가 최근에 좋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캐펙스를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 캐파라고 해서 생산 설비를 캐파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캐펙스라고 하는데요. 돈을 너무 땡겨온 거예요.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본전을 못 뽑는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중국의 영향이 있었죠. 2차전지에 둔화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니켈 관련된 투자를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MOU는 어느 정도 맺어놨는데 너도 나도 니켈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니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그 시작을 빚을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런 데미지 없이 베네핏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HN도 2차전지 반도체 소재 생산 위한 초평 사업장을 준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쓰겠죠. 그러니까 HN도 마찬가지고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십시일반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고 있다? 에코프로 BM을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괜찮겠습니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아니면 HN도 괜찮겠습니다만 결국은 리스크 없이 수혜만 받아갈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역시나 엄청난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하락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저점을 달성을 했다라는 개념이 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이 뭐 실적 때문에 하락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요 관세 관련된 부분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실제로 딥시크 파동 때도 잘 버텼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매물대 요게 지지 라인으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우리가 뚫은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12만 원 부근에서만 물량을 잡아가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13만 원, 10% 가량의 요 수익은 저는 사실 거의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14만 원을 그어놨는데, 자, 요 14만 원이 여기를 뚫어주게 됐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1차 목표가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흘렀고 앞으로 전망은 더 밝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1차 목표가는 전 박스권의 윗꼬리가 저항을 한번 맞았었던 14만 3천 원에서 저항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요 두 번의 라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4만 3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라인까지 넘어서게 되면서 급속도로 2차 전지에 관련한 뭐 추가적인 호재거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19만 원까지 바라봐도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호재거리가 뭐가 있냐 좀 보게 되면 연기금은 물량을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하느냐, 정말 안 좋아서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외국인이더라도 3월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3월부터 공매도 좀 재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물량 사놓으면 공매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공매도가 좋다? 물론 좋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불법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고평가된 오버슈팅이 나온 기업들한테 공매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좀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사실 2차 전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 들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한테 공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매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뭡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물량 없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싶으면 많이 매도해가지고 많이 수익 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공매도잖아요. 공매도가 되게 되면 저점에서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가 지금 저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주가가 더 떨어져. 그럼 손해보는 건데, 들어왔을 때 주가가 더 떨어진다?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와서 그럼 공매도로 더 수익 보전을 하고 요 아래에서 물 타고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의 리스크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공매도 옵션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좀 외국인들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주가 자체가 결국은 본격적으로 K배터리의 상승세가 나오기 이전 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충분히 잡아가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거국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10만 5천 원까지 하방이 열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서는 제가 14만 원 1차 목표가 14만 3천 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14만 3천 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방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방은 10만 5천 원, 요 라인을 손절가로 좀 잡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19만 원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좀 숙지를 하면서 에코프로 BM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주식 공부방 들어오셔서 에코프로 BM 관련된,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꼭 한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4일에 에코프로 BM 12만 300원에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혈 시청자,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업을, 그리고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매수 매도, 어떤 캔들, 뭐지? 호가창 보는 법,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주식 자료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그만하게 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자 자료집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요거 수령하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연락처 1668-5284번으로
자료집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 이미 남겼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료집이라고 또 남겨주셔도 되고, 아 맞다 나 깜빡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자료집 함께 한 문자로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내용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캔들, 그리고 전략의 종류들, 그리고 호가창 보는 방법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야겠는데, 아니면 난 주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 매도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뭐 악재가 나왔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옆에 딱 놔두고 백과사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집이니까 여러분 요거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8-5284번으로 자료집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그리고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집까지 무료 다 받아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또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공짜로 주면은 뭐가 남냐, 이게 말이 되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는데, 저 뭐 직장도 하고요, 저 매매도 하고요, 돈 법니다. 근데 돈 버는 그 원천이 결국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 돈도 벌고 있고 하는 거니까 베푼다 라는 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사실 저도 뭐 지장이 간다라고 하면 이런 거 못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많이들 받아가셔가지고 도움들 받아가시고, 앞으로 박프로 영상 끝까지 함께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1668-5284번으로 자료집 그리고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